오늘은 정말 많은 라둥이들이 제가 평소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 또 선크림을 무기자차를 발랐는지, 이 유기자차를 발랐는지, 그리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클렌징 방법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을 기획하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하는 클렌징 루틴이 총 7가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유난이다 싶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클렌징 방법을 상황에 맞게 달리하면서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클렌징을 하면 무조건 피부에 자극이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만큼이라도 최대한 이 저자극으로 세안하면 이 피부결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면 피부에 자극을 주는 만큼 이 피부가 붉어지고 각질이 심해지고 이 탄력이 떨어지고 이 트러블이 생기면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보통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드름이 정말 심했을 때는 이 압출 때문에 에스테틱 샵에서 관리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게 받았던 샵에서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이 세안을 끝내주셨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지루 피부염도 심했어가지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서 이 클렌징 하는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선크림 바르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순하다고 유명한 제품을 발라도 이 선크림만 바르면 피부가 무조건 뒤집어졌거든요. 화장도 그러니 당연히 못했고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아침 저녁으로 딱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냈었는데 피부 가려운 게 일단 엄청 많이 줄었고요. 또 피부 장벽이 좋아지니까 이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고 각질도 많이 줄어서 제가 그 이후로 클렌징 밀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이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계속 끝내잖아요. 점점 화이트헤드가 심해지고요. 좁쌀 여드름도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거의 항상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지만 날이 좀 더워지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줘요. 대신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품기로 최대한 거품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약간 이 거품 위에 손가락을 얹어서 이 롤링한다는 느낌으로 세안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코 옆이랑 턱에 올라온 화이트헤드를 정리하려고 지난번 화이트헤드 없애는 법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2차로 클레이팩을 해서 세안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방법으로 보통 아침 세안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복잡한 저녁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여드름 때문에 색소 침착, 페인 흉터, 붉은 자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어서 피부과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술을 받으면 한동안 선크림 못 바르고요. 화장도 당연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 때문에 아니면 가끔 이 선크림도 못 바를 정도로 피부가 너무 많이 뒤집어졌을 때는 딱 클렌징 워터 하나로만 세안을 끝냅니다. 대신 보통 하는 것처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쓱쓱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품기로 거품을 만들어서 마른 얼굴에 거품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한 1분 정도 롤링하고 나서 물 세안을 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아무래도 아침에는 약간의 땀과 피지랑 생활먼지만 제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온갖 미세먼지에 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피지가 많이 쌓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클렌징 밀크가 아무래도 보습 성분, 오일 성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깨끗이 클렌징 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런데 클렌징 워터는 오일 성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더 싹 닦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밀크보다는 자극이 조금 더 있는 대신 폼클렌징보다는 훨씬 저자극으로 세안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세안하면 선크림, 파데 이런 거는 절대 안 닦입니다. 그래서 선크림이랑 화장을 안 했을 때만 이렇게 세안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1차 세안으로 5겹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듬뿍 묻혀서 피부결을 따라 쓱쓱 닦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안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클렌징 워터로 거품을 내서 피부에 발라 롤링 씻긴 후에 물 세안을 해요. 그럼 정말 싹 닦입니다. 하지만 토너 선크림은 보통 혼합자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다 안 닦여요. 그래서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아까처럼 거품기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2차 세안을 해줍니다. 그럼 정말 깨끗이 닦여요.
하지만 무기자차나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도 다 안 닦이는지 항상 트러블 한두 개가 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합니다. 왜냐면 클렌징 밀크,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중에서 세정력이 가장 높은 아이가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살면서 이 파데나 이 무기자차 선크림에 들어있는 광물 성분들이 막 피지랑 땀이랑 섞이면서 뭉치잖아요. 이거를 최대한 자극 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려면 오일로 문질러서 녹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2차 세안으로는 어차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야 여드름,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면 피지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해줘야 닦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이 해피바스 마미폼처럼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이 피지 관리를 평소에 조금 해줍니다. 그리고 남은 잔여 오일 역시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씻어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성,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이 클렌징 오일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세안하면 피부에 무리가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만 이렇게 딥클렌징을 하기 때문에 파데랑 무기자차를 절대 주 3회를 초과해서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무려 7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루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제품이란 세안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날 잡고 추천 제품과 함께 사용량이라든지 롤링 시간, 그리고 얼마나 헹궈야 하는지, 롤링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